택시기사 일주일 해보고 느낀 점 12가지. 생초보 택시기사의 일주일 운행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좌석과 뒷좌석. 혼자 택시를 탈 때 앞좌석에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옛날에는 일부러 합승을 해서 기사님 더 벌어가라고 배려하기 위해 앞좌석을 우선적으로 타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합승 자체가 불법으로 없어진 세상에서는 뒷좌석에 타주는 손님이 더 좋습니다. 옆에 타시면 부담됩니다. 택시 가끔 타는 분들이 앞에 타시는 것 같은데 뒷좌석이 더 안전합니다. 요즘 여자 승객 같은 경우는 눈도 안 마주치는데요. 누굴 태웠는지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요즘 성추행, 성희롱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조심하기 위해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두 번째, 가까운 곳. 가끔 택시를 탄 분이 가까운 곳인데 미안하다, 바로 요 앞인데 미안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기사 입장에서는 좋고 고맙습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줄을 서서 정차해 있는 택시의 경우는 가까운 곳이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곳이 더 좋습니다. 배달로 치면 꿀벌인데 계속 손님이 있기만 한다면야 더 좋습니다. 돈 내고 타는데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 오토바이는 대체로 아무 곳이나 세워도 통행에 영향을 안 주는데 차는 아무 곳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또 어찌나 많은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화장실 거점 지도를 완성하지를 못했네요. 공중화장실이 있어도 차 세울 곳이 없는 곳이 많고요. 밤에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노상방뇨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양을 더 쌓아가야겠죠? 네 번째, 똥콜. 택시도 똥콜이 있습니다. 나올 때 태울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목적지인 외곽 동네인데요.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 적어도 20분 이상을 빈 차로 나와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매출의 급격한 하락이 옵니다. 가끔 태워줘서 고맙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주차 대란인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후진을 50m 이상 해야 할 정도로 차를 돌릴 곳이 없는 곳에 들어가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리 돈을 내고 탄다고 하지만 사실 좀 야속합니다. 다섯 번째, 길빵과 상도덕. 길빵은 보통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걷는 행위를 말하는데 택시 쪽에서는 길에서 손든 사람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길빵을 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키우고 사람을 잘 봐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쌩쌩 달리는 택시나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는 택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다니는 편인데 뒤에서 나타난 택시가 과속으로 내 앞으로 끼어들어 달리며 손님이 나타나면 채워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비워놓으면 여지없이 오른쪽으로 또 치고 들어옵니다. 택시그룹에서는 상도덕을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개인 택시들이 그래도 면허가 1억이 넘는데 법인 택시보다 형편이 나을 거라 생각해서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고요. 대출받은 거 막는다고 힘드신가? 있는 놈이 더 한다더니만 하여간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더 양보도 잘하고 매너 있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렵다 길빵. 여섯 번째, 택시가 너무 많다. 타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부산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 근처에는 다 빈 택시들이 서 있습니다. 빈 택시를 피해 다른 길로 들어서면 여지없이 앞에 빈 택시들이 보이고 이제 나밖에 없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 뒤에서 빈 택시가 치고 들어옵니다. 우와, 이렇게 택시가 많은데요. 시간당 2만원 가까이 어찌어찌 찍는 게 그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물론 2만원을 못 찍을 때도 있지만 3만원 이상 찍을 때도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유류비와 가스비. 오토바이가 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약 만원의 유류비가 든다면 택시는 20만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약 4만원의 가스비가 듭니다. 빈차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돌아다녀야 하고 에어컨을 틀면 비용이 더 늘어나는데요. 5천원의 매출을 올리면 1,000원은 가스비가 됩니다. 여덟 번째, 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 어플은 카드 수수료 이외에 수수료가 없길래 역시 배민 쿠팡보다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콜을 잘 안 줍니다. 카카오콜을 잘 받으려면 카카오블루 같은 유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매출의 약 3%가량의 수수료가 있고 카드 수수료를 합하면 약 5%가 되는데요. 그런데 카카오블루는 매출 연동이 되어서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길에서 태운 손님의 매출까지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하네요. 배민쿠팡으로 치면 길 지나가다가 와서
포장 주문한 손님의 매출까지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데 이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하여간 세상에 좋은 플랫폼 같은 건 없나 봅니다. 카카오 이외의 다른 콜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9번째, 진상 손님. 생각보다 진상 손님이 없었습니다. 특히 카카오로 탑승한 손님과 기사는 서로 신원보증이 되니까 마음이 좀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태운 손님은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좀 불안한데, 특히 술에 취해 목적지를 중간에 자꾸 바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요금을 내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불안합니다. 10번째, 3050. 예전에는 택시 타면 빨리 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도로가 온통 제한속도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제한속도가 50km가 되더라도 어찌나 단속 카메라가 많은지 그냥 내비에 나온 시간 안에 도착하는 게 빠른 거더라고요. 그냥 편히 안전하게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 위반하는 것은 힘드네요. 손님이 빨리 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부담됩니다. 11번째, 목적지. 손님이 목적지를 말씀하시면 보통 내비를 찍어놓고 운행하는데 실제 손님의 목적지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비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기 위해 유턴이나 일방통행로로 돌아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지를 근처로 말씀하셨다면 미리 건너편에 세워도 된다거나 더 들어가야 한다거나 미리 근처에 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시비가 쓸데없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차 대란인 아파트나 좁아서 돌아 나오기 힘든 길이 아니라면 끝까지 타고 가셔도 됩니다. 편하려고 택시 타는 건데 이 안에서 미리 내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금 내고 타는데 편하게 타세요. 12번째, 안쓰러운 택시기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겉보기에 젊어 보이나 봅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택시를 하네. 어쩌자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 택시는 나이 더 들어서 하는 일 아닌가요? 택시가 돈도 안 되고 많이 어렵다던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튼 택시는 힘든 일, 돈 안 되는 일, 인생의 마지막 직업군. 이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엄청 전해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분들을 태울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